20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북 도민들은 그에게 정치보복 수준의 차별과 소외를 받았습니다. MB 정권 시절 전북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초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 등 선거 일정을 본격화했습니다. 야당은 지지율 하락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요즘 벌써 식목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달라진 식목 행사와 수종 선택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켜본 도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보다 더 나쁜 건 전북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불릴 만큼 차별과 고난을 겪었던 전북의 지난 10년을 다시 돌아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은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선자가 받은 전국 지지율은 48.6%. 하지만 전북도민은 그에게 9.04%의 지지를 보내 사실상 등을 돌렸고 악연이 시작됩니다. 2008년 출범한 MB정부는 정치 보복 수준의 차별과 소외를 전북에 되돌려줬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 최대 공공기관이 될 예정이었던 토지공사를 경남혁신도시의 주택공사와 통폐합한 뒤 2011년에 통합공사를 경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몇 달 동안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발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LH 본사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비장한 각오로 LH 본사 전북 유치 관철합시다. 관철합시다. 관철하자. 관철하자. 새만금 사업에도 교묘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100% 정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지 30%, 복합용지 70%로 계획을 변경한 뒤 복합용지는 전라북도가 민자를 유치해 완성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대신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었고 그 사이 새만금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특히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할 즈음에는 삼성에게 새만금 투자 계획을 내놓게 하고 수년 만에 백지화하는 등 전북 도민을 우롱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로 나가서 대여 추진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당을 상대로 반대 집회를 하다가 밤도 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18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MB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가 아예 사라졌고 참여정부 때 군산 등 서해안 지역에 줄을 이었던 대기업 유치도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민영화와 경쟁 위주의 정책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예정인 국가기관 농촌진흥청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돼 전북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기후를 없앤다는 것은 350만 농민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걸 절대 반대한다. 10년 전 범죄가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만큼 무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그가 전북에 남긴 깊은 상처로 그의 구속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씁쓸함은 그 누구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발굴이 쉽지 않은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입지자가 몰려 후보를 걸러내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300명 넘는 입지자가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온라인 후보 접수는 30일 마감합니다. 다음 달 초 여론조사와 면접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두세 명 후보를 대상으로 모바일 경선을 치릅니다. 당에 대한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공천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도덕성을 좀 더 엄격히. 여론조사 격차가 20%를 넘으면 단수 추천하고 전주와 익산 같은 관심 지역이나 도지사 후보는 다음 달 말까지도 경선을 진행합니다. 반면 야당은 아직 뚜렷한 공천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까지 후보를 받아 다음 달 중에 경선을 치를 계획이지만 지지율 하락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시장 예비 후보는 영입했지만 도지사 후보는 여태 오리무중입니다.
전북에서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는 5월에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경쟁력 있는 후보 영입과 발굴에 더 주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본거지인 군산에서조차 단체장 입지자가 출마를 포기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조차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 83개 사업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신청은 다음 달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해마다 식목일 행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수종도 과거 쑥쑥 자라는 나무에서 요즘은 보기 좋고 향이 좋은 치유형 수종이 인기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근린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흙을 파내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막 싹을 틔운 산수유부터 아직은 앙상한 가지지만 이팝나무, 꽃사과, 팥배나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조물거리며 꽃무릇을 심습니다. 이 나무가 좀 제대로 자라가지고 여기도 저렇게 큰 나무들처럼 여기가 숲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이 식목일로 지정된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봄이 사라지고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되면서 나무 심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싹을 틔우기 이전에 먼저 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면서 물을 빨아들여줘야 되는데 수종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된 60년대는 땔감과 도시건설에 사용할 아까시나무와 잣나무가 인기였고 7, 80년대는 소나무처럼 쑥쑥 잘 자라는 나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힐링이란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엔 향이 좋은 편백과 보기 좋은 꽃나무가 인기입니다. 잎과 꽃이 피는 나무들 속에서 풍요로운 다양하게 쉴 수 있도록 숲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시대와 기후변화에 따라 식목일 선호 수종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남원 14.3도, 전주 12.6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오전 시간대 항공편이 모레 취항합니다. 군산 제주 노선은 하루 왕복 3편으로 증편되며 군산 출발 첫 운항은 10시 55분, 제주발 마지막 운항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자는 22만 5천 명이었으며 오전 시간대 운항이 없어 이용자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까지 도내에 투자한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정치적 결정이자 전북 차별이란 논란 속에 기업 유치 방식에도 변화의 요구가 높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올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남원 서남대학교도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정권 교체로 기대감이 높았는데 정작 기업과 대학 폐쇄가 이어지자 정치적 배경까지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있는 거제가 문재인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입이 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거제의 대우조선 해양과 한국 GM 인천 창원 공장을 살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을 살리다가 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거꾸로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희생양이 군산조선소가 된 거고. 물론 전라북도가 생산 공장 단위로 기업을 유치해 경제 상황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임시 어떤 전진기지적 그런 역할을 해서 활성화될 때는 거기 생산을 하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하지만 왜 또 전라북도냐는 물음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전북 소외, 호남 속의 전북 차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군산만 나중에 폐쇄가 된다면 저는 이제 정부가 전라북도를 소외시켰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정명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 여전한 차별과 소외 논란에 도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한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 내일 아침 7시 10분 전라도 천년 전북 소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방의 자주적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보냈습니다. 의회는 전국적으로 연간 80조 원의 매출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업체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내 9개 언론사 사진 기자들이 지난해 전북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와 사건을 사진으로 기록한 2018 전북 보도 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시민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이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빙어 수정란 1000만 개를 도내 담수호에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수정란은 1년 후 15cm 안팎의 성어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대체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전까지 서남대 의대 정원이 도내 대학에 배정됩니다. 이로써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가운데 32명은 전북대에, 17명은 원광대에 배정됐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팔복예술공장이 개관식을 열고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특별전은 5월 7일까지 전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초대 작가 26팀이 참여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GM이 최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제출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GM은 5년간 6천 명을 감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인원이 2,500명이고 군산 공장에 남은 약 600여 명도 부평이나 창원 공장으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지역의 교통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신호가 연동되지 않거나 노면 표시가 적절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교통시설 7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도의회 최영일 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의원은 작년 연말 순창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